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방의회를 찾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주변 곳곳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을 항의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연기를 흡입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백여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LA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한인타운 식당들이 매출이 하락하거나 손님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뷰티 박람회를 앞두고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통째로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7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오는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곳곳에서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일부 거친 모습도 보이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형상을 한 인형이 불타고 콜럼버스 동상엔 하마스가 온다라는 빨간색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성조기 화형식까지 진행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워싱턴 곳곳에선 가자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You're coming here to the US, you're coming here to speak in Congress. Don't think we'll say, wow, Netanyahu is speaking in Congress. He's a very important man. Well, we don't care about it. We want him to sign a deal. That's all we want. Sign a deal and go to 의사당 주변에 5천여 명이 집결해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때 시위가 고조되자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주변은 혼란에 휩싸였지만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Fast-tracking U.S. military aid can dramatically expedite an end to the war in Gaza and help prevent a broader war in the Middle East. 이어 하마스의 배후엔 이란의 주적은 미국이란 점을 강조하며 모든 인질을 데려올 때까지 싸울 것이고 그 외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반전 시위에 대해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Many anti-Israel protesters, many choose to stand with evil. They stand with Hamas. They stand with rapists and murderers. These protesters stand with them.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오늘 연설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다수가 불참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유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중 전범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100여 명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강력한 지지층인 젊은 흑인 여대생들을 만나 보건복지와 인종, 젠더 평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수반이 보내온 편지를 공개하며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만남 대신 인디애나폴리스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여대생들 모임을 찾아 중산층의 건강보험과 급식 그리고 인종, 젠더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가 트럼프 집권 시 국정운영 청사진으로 만든 프로젝트 2025는 가족과 미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extremists want to take us back, but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해리스가 약세 지역인 인디애나폴리스를 먼저 찾아 강력한 지지층인 흑인 여대생들과 만난 건 이들을 통해 반전의 기점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해리스가 만남을 고사한 네타냐후 총리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가자 전쟁을 옹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for all the things he did for Israel, from recognizing Israel's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to confronting Iran's aggression. 하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네타냐후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져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SNS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바스 수반이 보내온 편지를 공개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중동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중재자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오는 26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두 후보 지지율은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CNN 조사에선 49대 46으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 매체인 NPS와 PBS 조사도 나왔는데 이건 트럼프 46, 해리스 45로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더 박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용입니다. 뉴욕의 잔 F 케네디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아침 7시 15분쯤 뉴욕 JFK 공항 C홀에 아메리칸 항공과 캐세이 퍼시픽, 퀀타스 등의 항공사들이 출발하는 8번 터미널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이 대피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한 4명의 부상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고 부상자들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eople started gasping and people started kind of freaking out around themselves because they saw a huge black globe of smoke coming towards them. For about 20 minutes, we were all still in the airport. People were trying to exit and people who work in the airport were telling us not to go through the exit gates and to kind of wait around. 이번 소동으로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JFK 공항에서 출발이 예정돼 있던 항공편 중 89편을 취소하고 332편의 운항을 지연시켰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 JFK 공항은 화재 복구 작업을 완료해 정상 운영 중이며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식당들이 노숙자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요식업계 업주들은 노숙자들의 난동과 절도, 마약 등의 문제로 매장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위기가 아닌 전쟁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가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노숙자들이 매장 안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엎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실에 들어가 30분에서 40분 동안 샤워를 해 손님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습니다. I would prefer them not to be here. All dirty, smelly. The customers wouldn't really want to be in the environment here, you know? So they usually either like leave or it just like attracts the customers away from the restaurant. 또 한인타운의 한 중식당도 많은 노숙자들이 매장 앞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악취가 너무 심해 환기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노숙자들이 막무가내로 매장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문 앞에서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면은 경찰이 불러도 오지도 않고 맨날 노숙자들 여기 와서 911 불러가지고 자기 숨 못 쉬겠다고 여기 앰뷸런스 들어오고 하면 파킹란도 좁은데 맨날 차 막히고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라도 경찰이 와서 빨리 이걸 내쫓아 주던가 아니면 좀 뭐 깨끗하게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한인타운 내 노숙자로 인한 피해는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방화 등 주거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어 당국의 관련 규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팍의 타겟 매장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적발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에나팍 경찰에 따르면 지역 타겟 매장의 탈의실에서 한 여성이 옷을 입어보던 중 누군가가 탈의실 문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놀라 문을 열고 나오자 용의자는 바로 도주했다면서 당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40에서 50대의 아시안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행이 적발된 후 혼다 소형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어제 오전 10시쯤 옐로스톤 비스킷 분지 지역의 간헐천 지대에서 3.2km에 걸친 열수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열수 폭발은 지표면 아래에 갇힌 뜨거운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암석을 뚫고 나오는 현상으로 끓는 물, 진흙, 돌 파편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광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돌과 흙먼지가 섞인 구름이 하늘로 치솟고 흰 연기가 주변을 뒤덮는 장면이 담겼으며 관광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원 측은 폭발로 인한 부상자 신고는 없었고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비스킷 분지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채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원 측은 이번처럼 대규모 폭발 사례는 드물지만 열수 폭발 자체는 비교적 흔한 자연 현상이라면서 지난 4월 노리스 분지와 지난 2009년 비스킷 분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앞두고 한국관에 전시될 기업들의 물품이 도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 70곳의 전시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LA 롱비치항에서 라스베가스 전시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뷰티 전문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약 120개의 한국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 대행업체가 지정한 물류업체를 이용했던 7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사관하고 LA 경찰과국에 다 모든 걸 신고를 다 끝냈고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6개 조직이 이번 한국 KBT 상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조직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중간 결과가 나왔고 사건 당시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시품을 다른 곳에 내리면서 도난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개막 직전까지도 중소기업 중앙회가 구성해 놓은 한국관의 많은 부스들이 전시품 없이 비어 있었지만 일부 업체들은 급행 배송으로 전시장 운영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솔직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솔직히 전시에 며칠 안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전시의 물품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기업들은 거기 가서 손해가 몇 천만 원이 나는 건데. 업체들은 항공편으로 급히 전시품을 다시 보냈으며 물류업체를 선정한 대행업체는 전시회를 마치고 추후 배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에서만 올해 컨테이너 도난 사건은 6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콘코디아 언어마을에 한국어 마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콘코디아 언어마을은 1961년 설립 이후 18개국 언어를 가르쳐온 비영리 언어교육 체험 캠프장으로 지난 20일 아시아 언어권 최초로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기관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25년 전 1999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그동안 자체의 시설이 없어 러시아 마을의 건물을 빌려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독자적인 공간의 필요성이 커졌고 2018년에는 8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여 7년간 공사 끝에 새로운 한국어 마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한옥 구조를 적용해 식당과 주방, 사무실, 기숙사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됐으며 이 공간에서는 한국어 수업과 함께 태권도, 부채춤, 서예, K-팝 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마을은 이번 800만 달러 규모의 1단계 준공에 이어 1000만 달러 규모의 2단계와 3단계 계획이 있으며 추가로 기숙사와 문화활동센터, 스포츠센터, 파빌리온 등을 포함한 6개의 건물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학 학술지 큐렌트 사이컬러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매일 섭씨 12도, 화씨 53도 정도의 찬물로 샤워한 참가자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한 참가자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찬물로 샤워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10일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박테리아 감염균을 투여했을 때 항염증 화학 물질은 더 생성하고 염증성 단백질은 덜 생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매일 30초에서 90초 동안 찬물로 샤워한 사람은 아플 확률이 29%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심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임산부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등은 찬물 샤워 전에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가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오늘 아침 프랑스 파리에서 투표를 통해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솔트레이크 시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솔트레이크 시티는 2034년 올림픽 개최지로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투표에서 83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결정됐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입찰위원회는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 때 설치된 12개의 경기장이 모두 잘 보존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 주민들도 올림픽 개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의 예산은 약 40억 달러로 주최 측은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기부금을 통해 전액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같은 날 프랑스 알프스를 203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러시아와의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를 찾은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손을 맞잡습니다. 쿨레바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쿨레바 장관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近期俄乌双方都不同程度地发出愿意谈判的信号，虽然条件时机还不成熟，但我们支持一切有助于和平的努力。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준비 중이라며 협상은 이성적이고 실질적 의의가 있어야 하고 목적은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Ми будемо готові наблизити максимально другий саміт і вважаю, що представники Росії повинні бути на другому саміті.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이번 외무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 메시지 자체는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이틀 남았는데요. 숙소의 골판지 침대가 이번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선수촌.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골판지 침대는 이번에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은 침대 위에서 뛰고 구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른바 골판지 침대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Nope, they passed the test. It's fake. Fake news. 전반적으로 도쿄올림픽 때보다는 낫다는 평가입니다.
And now I think it's strong enough. I mean, we can dive into bed. Nothing to worry. We dive, we go all the way. He's a big guy, and he just he goes into bed. Nothing to worry. Strong bed. 대회 조직위가 친환경 올림픽을 선언하며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우려되는 점이었지만 우리 선수단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수들 방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역대 최초로 자녀를 둔 선수를 위해 어린이집까지 만들어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개막이 임박해오면서 우리 선수들도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날씨가 서늘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기균이 좀 있다고 올 때 오기 전부터. 일단 제가 회복이 안 됐나 봐요. 우리 선수단은 오늘 양궁 랭킹 라운드를 첫 경기로 파리올림픽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수백 명이 새벽까지 위메프 본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소비자 수백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바쁜 사람들 출근하는데. 위메프에서 사려던 상품이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되고 환불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회사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 남성은 가족여행이 취소돼 800만 원 피해를 봤습니다. 10월 달에 다 같이 가족여행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좀 가슴이 철렁철렁 몇 차까지 쓰고선 이렇게 환불 받을 생각으로 인천에서 갔어요. 새벽 0시 반쯤엔 류화연 위메프 대표가 직접 나와 사과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피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불된 분이 아무것도 안 계신데 어떻게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들은 현장에서 피해를 접수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의 방문 소식을 뒤늦게 접한 피해자들까지 현장에 몰리면서 새벽 2시 반이 넘는 시간에도 환불 접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위메프와 티몬에선 대규모 정산 환불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들이 구매를 취소시키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위메프 티몬으로부터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메프 티몬에서 할인해 팔아온 상품권은 사용이 중지됐고 전자결제 대행 피지업체들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신용카드 사용도 막았습니다. 은행들은 입점업체에 물건값을 미리 정산해준 뒤 위메프나 티몬에게서 대금을 받는 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대략 6만 곳.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폭 전대라고 불릴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만찬 회동. 윤 대통령은 수고 많았다는 말과 함께 한 대표의 손을 잡았고
낙선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당정 화합의 모양새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 자리를 통해 마주한 건 6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가 돼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맥주를, 한 대표는 콜라를 들고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부각된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당정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한 번으로 자폭 전대로 불렸던 당내 분열이 수습되고 둘 간의 이견과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정관계의 재정립과 정부의 변화, 국민 눈높이 등 윤 대통령과 다른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향후 당정관계를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을 찾은 일부 연예인에 대한 과잉 경호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팬이 다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스타 주위로 몰려든 팬들. 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려다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속사는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의 과잉 경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팬들을 밀쳐내며 윽박지르는 경호원. 아이돌 크래비티의 10대 팬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왼쪽 머리를 제가 가격당했어요. 후드티 직무자를 잡아당긴 적이 있어요. 배우 변우석 씨의 출국 과정에선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강렬한 빛을 쏘는가 하면 여기 게이트를 막을 겁니다. 자격 없이 게이트를 막고 여권을 검사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충돌이 생기고 소속사는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한 건 공항이 상업적 무대로 활용되면서부터입니다. 연예인들이 공항에 입고 오는 옷과 신발 등을 일컫는 공항 패션. 협찬사가 자기네 제품을 착용해달라며 소속사에 마케팅비를 지급하면 연예인들은 이걸 입고 공항에 가고 연예 매체들은 사진을 찍어 노출합니다. 효과 좋은 광고이자 돈벌이인 셈입니다. 공항이 스타를 노출시키는 공간이 되다 보니 최근엔 팬들에게 출입국 정보를 파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콘서트나 음반 같은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그건 그냥 가서 보면 되니까 접근성이 더 좋은 것도 있고. 각급 국가보안시설인 공항. 전문가들은 사설업체들이 지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획사들은 상업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태풍 개미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필리핀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태풍 피해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범람한 하천물에 거대한 컨테이너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도심엔 성인 남성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태풍 개미가 휩쓴 필리핀 수도 마닐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4시간 동안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수도권 일대가 물바다가 됐는데요. 최소 13명이 숨지고 이재민 약 6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마닐라와 수도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를 중단하고 각급 학교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풍 개미는 필리핀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어젯밤엔 대만 북동 해안에 상륙해 대만 기상당국이 적색경보를 내렸는데요. 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으며 29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개미는 오늘 저녁쯤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 국물이 담긴 거대한 냄비를 둘러싸고 중국인들이 긴 젓가락을 이용해 훠궈를 건져 먹습니다. 훠궈의 중심지인 중국의 쓰촨성인데요. 지난 21일 중국 쓰촨성 메이산시의 셴탕 공장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무료 훠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위해 10만 위안을 들여 대형 냄비를 특별 제작했는데요.
지름 13.8m, 무게 약 10톤으로 138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약 1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허거에 들어가는 재료만 2톤가량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여름 휴가철 이 바다에서 수상 레저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수상 레저를 즐기다 일어난 아찔한 사고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의 한 해변인데요. 제트스키가 끌고 가던 고무보트가 앞으로 돌진하더니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부딪힙니다. 충격으로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뜨며 튕겨오르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충돌하기 직전 반대쪽을 보고 있는 제트스키 운전자 모습이 눈에 띄죠. 이 사고로 보트 탑승객이었던 30대 여성은 다리가 부러졌고요. 일행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탑승객 중 한 명은 큰 부상을 입고 기절해 3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다면서 응급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고요. 자신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 업체 측은 운전자가 목이 아파서 오른쪽을 못 봤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면서 헬멧만 썼어도 조금은 덜 다쳤을 텐데 여자만 헬멧을 쓰라고 했고 남자들은 쓸 필요 없다고 해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어 업체 측 보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보트를 탄 것이라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오후 5시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언뜻 봐도 수백 명은 돼 보이는 시민들이 빽빽이 서 있는데요. 폭우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자 45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사람이 많아 다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인파 관리에 나섰는데요. 도로까지 내려와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면서 버스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인파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버스와 택시만 오르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관할구청에 버스를 긴급 요청한 후 시민들을 수송하는 등 3시간 만에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난데없이 말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도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고요. 도로 한가운데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이죠.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의 자유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근처 사육장에서 묶어둔 끈이 풀리면서 탈출한 말이 자유로를 역주행하는 소동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로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20분 만에 말은 포획됐고요. 별다른 사고 없이 사육장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굴만 보면 누구나 알 법한 전 세계 유명인들이 가상 패션쇼장에 총출동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 함께 보시죠. 기미라고 새겨진 풍성한 상의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두른 남성. 요즘 말로 힙한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죠.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고요. 미국 제수복을 입고 수갑을 든 채 등장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어깨를 훤히 드러낸 원피스 차림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무대를 활보하네요. 무려 13벌의 의상을 선보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화려한 옷맵시도 눈에 띕니다. 이외에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세기의 런웨이 현장. 물론 진짜는 아니고요.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상 패션쇼입니다. 영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개했는데요. 지금까지 1억 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같다,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부는 딥페이크는 전 세계 골칫거리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 해안입니다. 입을 쩍 벌리고 바다 위로 점프한 거대한 고래 한 마리. 하필 소형 선박 뒷부분에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뱃머리가 수직에 가깝게 들리고요. 배 위에서 낚시를 즐기던 두 남성 그대로 물에 추락하고 맙니다. 인근에 있던 배들이 구조에 나섰고요. 고래의 공격에도 두 남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사람과 고래 모두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광둥성 좌회전으로 방향을 트는 차량들. 그런데 앞차의 뒷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이를 어쩌죠? 차량이 방금 지나간 자리, 도로 위에 아이 한 명이 겁에 질린 채 엎드려 있네요. 차량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그만 아이가 떨어지고 만 건데요.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면서 다행히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트럭 운전자를 향해 가던 길 멈추고 아이 구조에 힘쓴 영웅이라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